5. 일상 풍경 크고 작은 루틴으로 들어가 볼게요. 제가 이 주제를 선정했는데요. 규칙적인 생활로 루틴을 지키며 자기 관리를 꾸준하게 하는 사람들이 요즘 늘어나고 있대요. 네. 그래서 이 루틴에 대한 얘기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네. 유진님은 루틴이 있어요? 일상 루틴. 저에게 루틴이란 날이 밝으면 일어나고 해가 잠을 저물면 자는 것입니다. 혹시 몇 시에 일어나요? 그런 거는 없어요. 마음대로요. 뭐 8시에 일어날 때도 있고 뭐 오후에 일어날 때도 있고. 아, 들켜버렸다. 자는 거는 있을 거 아니에요. 뭐 계속 안 잘 수는 없잖아. 유진에게 잠자는 시간이란 눈이 감기면 자는 시간이다. 아, 그러니까 오늘 막 너무 피곤하면 그냥 지금 집에 들어가서 잘 수도 있다는 거네. 뭐 일정이 없으면요. 일정이 없고. 진짜 루틴이 없는 사람. 네. 저는 근데 이게 루틴이 생기는 게 직장 생활을 하고 뭔가 생활을 하다 보면 어느 정도 생긴 것 같아요. 아, 그건 있어요. 왜냐면 대학 생활을 할 때랑 좀 다른 게 대학 생활을 할 때도 뭐 아침에 강의가 있거나 아니면 그 주에 뭔가 학교에 가야 될 일이 많으면 무조건 생기잖아요. 그쵸. 근데 직장인들은 또 다르잖아요. 네. 매일 아니면 주말에도. 그래서 아침에는 진짜 신기한 게 뭔지 알아요? 뭐예요? 예전에는 7시 반에 일어나는 게 쉽지 않았거든요. 네. 눈이 자꾸 떠져. 어... 그 시간에 일어나는 나를 보면서 나 열심히 살았네. 이거잖아요. 열심히 살았다보다 짜증이 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직장인이 3번은 짜증 내는데 언제인지 알아요? 근데요? 퇴근이 늦어질 때랑 아. 점심시간에 업무 볼 때? 업무가 계속 있을 때랑 네. 주말에 갑자기 아침에 눈이 떠질 때. 어. 왜냐면 주말에 잠을 자야 되는데 뭐 7시거나 6시 반에는 오늘은 진짜 출근 안 한 날인데 맞아, 이게 짜증이 맞아. 나는 거여서 저는 7시 반에 일어나게 되고 잠을 자는 것도 요즘에는 조금 늦어졌는데 전에는 방송할 때 진짜 네. 친구들이 놀랬어요. 몇 시? 제가 한 11시나 10시쯤 잤거든요. 왜냐면 뭔가 다 끝내고 나서 집에 들어가서 정리를 다 하고 그때쯤 누워서 잠이 들어요. 근데 그게 왜 그랬냐면 저는 어느 순간부터 술을 안 마셨어요. 네. 그리고 친구들이랑 만나도 무조건 바에 들어가요. 예를 들면 뭐 7시나 7시 반에 만나잖아요. 네. 그러면 9시쯤에 나 9시 반쯤 만나고 오늘 재밌었어 하고 들어가면 그날 하루가 피곤하잖아요. 네. 왜냐면 일을 했으니까. 그쵸. 8시간 동안 했으니까. 그래서 빨리 잠을 자서 체력을 채워야 된다. 그게 강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루틴이 생겼는데 또 하나 루틴 생긴 거는 집에 외출할 때 이 루틴은 있어요. 네. 어떤? 제가 혼자 산 지가 오래됐잖아요. 네. 그 보일러라든지 가스레인지라든지 뭔가 켜져 있는 거 있잖아요. 뭐 전기장판 겨울에는 이런 것들을 꼭 확인해요. 나도 모르게끔. 그걸 확인하고 나가야 괜찮고 그걸 확인하지 않잖아요. 어느 날 진짜 막 급하게 나가야 될 때. 그쵸. 그러면 가는 도중에 계속 신경이 쓰여. 내가 오늘 이거 했나? 불 끄고 나왔나? 그 물 틀어놓고 나온 거 아니지. 근데 신기하게 루틴이어서 다 하고 나왔어. 이게 루틴 같아. 그런 건 없어요. 뭐 그럼 내 책상이라든지 아니면 내가 자주 사용하는 무언가에 이렇게 해놓는 거. 그러면 저는 나가기 전에 향수 꼭 뿌리는 거? 향수 꼭 뿌리는 거. 네. 그런 거? 그럼 향수가 하나예요? 아니면 이렇게 여러 개가 있어요? 저 여러 개 많아요. 그러면 어떤 날에는 어떤 향수를 뿌리고 이게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생각나는 대로 뿌려요? 그날 뿌리고 싶은 향 맡으면서 약간 오늘은 기분이 우울하다 그러면 상큼한 향 찾아서 뿌리고 약간 오늘 좀 센치하고 싶은데 그러면 좀 딥한 거 찾아 뿌리고 그날 기분에 따라 달라지는 거네. 네, 맞아요. 그럼 우리가 MZ세대에게는 어떤 루틴이 있는지 뭐 우리 얘기를 좀 했으니까 네. 주변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의 루틴 좀 얘기해 볼까요? 운동이라든지 아니면 공부. 제가 아시는 분 중에 한 분은 운동을 진짜 아침에 1시간, 퇴근하고 1시간 이렇게 딱 하루에 2시간을 매일 같이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근데 저는 그건 있어요. 이게 거요? 매일 하진 않거든요. 네. 이것도 이거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왜 얘기해 주세요. 헬스를 하러 가면 네. 딱 정해진 운동을 그 시간 안에 해야 돼요. 아. 예를 들면 가자마자 러닝을 뛰고 러닝 다음에
위에 상체 운동 3가지 하고 네. 그다음에 하체 운동하고 그다음에 또 다시 러닝을 뛰고 네. 유산소 운동을 또 하고 나서 네네. 딱 나오는데 그게 시간 안에 딱 해야 돼요. 와, 빡센데? 그래서 뭐랄까 효율성 있게 하려고 휴대폰을 아예 안 가져가요. 진짜요? 근데 헬스장 안에 시계가 있으면 예를 들면 시작한 시간이 뭐 8시 35분이다. 그럼 저는 딱 1시간을 둬요. 집중을 하는 거죠. 저도 무용 했을 때 다니던 운동을 약간 재활이랑 뭐 운동이랑 겸업해서 하는 그곳에 다녔었는데 그러면 거기서 프로그램을 짜주세요. 뭐 복근 운동 중에서도 뭐 어떤 거 하고 어떤 세트 하고 이렇게 계속 있는 거죠. 네, 프로그램을 짜주시는데 저는 항상 매일 그 순서대로 안 하고 1번에 뭐 하고 이렇게 써져 있으면 막 1번 했다가 3번 했다가 막 8번 했다가 2번 했다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군요. 저랑 좀 반대겠군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게 운동의 효율성이 있대요. 오히려 여러 개 섞는 게요? 네. 왜냐면 계속 1, 2, 3, 4, 5 똑같은 순서대로 하면은 몸이 기억을 해서 익숙하니까 그게 굳어져 버리는 거군요. 네. 그래서 막 살도 뭐 잘 안 빠진다고 얘기를 들어가지고 라고 핑계를 대볼게요. 그러니까 이거는 J인 사람은 P인 사람의 합리적인 이유고 저는 J인 사람의 합리적인 이유지 않을까. 근데 이게 매일 운동하는 거 쉽지 않아요. 저도 맞아요. 그거 진짜 힘들어요. 전에 시간 날 때는 매일 했었는데 매일 하니까 체력적으로 안 돼요. 제일 좋은 게 하루 하고 하루 쉬고 하루 하고 하루 쉬고 이거 뭐 그런 식으로 만드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요즘 루틴 보니까 아침에 모닝에 뭘 많이 하더라고요. 뭐 갓생살기 이런 거 있잖아요. 네, 모닝 루틴이라고 하거나 뭐 갓생살기라고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명상이라든지 아니면 책을 읽거나 아니면 내가 보고 싶은 무언가 시청하거나 자기 개발에 도움 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하는 거잖아. 그런 걸 보면서 저는 좀 신기했었던 게 지금 MZ 세대들은 모든 거를 시간적으로 아니면 조금 계획적으로 아니면 세분화를 시키는 것들을 잘하는 것 같다. 안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런 걸 하면서 유튜브에 올리거나 아니면 블로그에서 정리해서 올리거나 인스타에다 올리잖아요. 네. 그래서 좀 신기했었던 것 같아요. 저도 그건 좀 신기해요. 그리고 많이 하는 게 아마 취미는 할 것 같아요. 대학생들도 뭐 운동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뭔가를 많이 하고 싶어 할 나이잖아요. 맞아요. 뭐 영화를 보러 가는 루틴이 있거나 아니면 연극, 아니면 뮤지컬, 취미 활동이 워낙 수상 스포츠도 있을 거고 등산 같은 경우도 그쵸. 제가 인스타 보니까 우리 방송에도 등산하는 유튜버 분이 한 분 오셨지만 인스타를 봐도 그 등린이 아니면 등산을 하고 나서 사진을 올리시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맞아요. 제 주변에도 등산 가시는 분들 꽤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거 보면 저분들이 그 루틴이라는 게 잘 만들어졌기 때문에 내가 매주 한 번은 가야지. 우리가 하루라고 보지 않고 뭐 일주일에 한 번 이런 식으로 잡아놓을 거 아니면 일주일에 3번 이런 거죠. 대단해요. 저로서는. 아마 루틴이 없는 분이어서 좀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럼 내가 가장 좋아하는 일은 뭘까요? 과거, 현재 같이 얘기해 주세요. 왜냐면 루틴이라는 게 생기는 게 원래는 좋아하는 일부터 루틴을 만드는 게 많이 있대요. 과거에는 뭔가 제가 계속 무용 얘기를 하지만 무용을 했었기 때문에 클래식을 했었기 때문에 클래식을 벗어난 K-팝 댄스라던가 장르가 좀 다른 춤을 추는 걸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아, 오히려 다른 춤을 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배우고 있는 전공 말고 다른 그런 춤이라든 댄스를 할 수 있는 것들을 많이 익혀두는 거예요? 네, 그것도 그렇고 익혀두는 것도 그렇고 그냥 해봤던 게 아닌 다른 거를 했을 때 스트레스가 좀 풀리더라고요. 제가 시청자 입장이 되면 무용이라는 거는 뭐 현대 무용 이렇게 나눠지는 건데 조금은 단아하거나 이렇게 정립되어 있는 무용이라는 걸 말씀하는 거고 댄스라는 건 진짜 이렇게 재미있거나 흥미를 돋구거나 사람들이 이렇게 보여주기 퍼포먼스도 있는 걸 한다는 거죠. 그거를 어떻게 보면 둘 다 잘하는 거네. 그럼 지금 뭐랄까 무용도 잘하지만 댄스도 잘하고. 그런가요? 저는 그게 있어요. 예전에 댄싱 라인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네, 알아요. 그 프로그램에 무용을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이 나왔었어요. 맞아요. 네. 출연해서 진짜 퍼포먼스라든지 아니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끼 아니면 보여줄 수 있는 많은 것들을 보여주더라고요. 그리고 응용하는 것도
진짜 다른 댄서 분보다 또 다르더라고요. 어때요? 뭐 이렇게 센스가 있나요, 없나요? 이 댄스 출 때. 어떤 센스요? 그러니까 춤에 대한 센스가. 저요? 네네. 유진님은? 저는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연결이 이렇게 이제 너무 솔직했나? 아니 솔직하게 원래 지금 나이 때 맞는 거죠. 어떨 때 그런 걸 느껴요? 내가 이렇게 좀 춤을 잘 추는다는 느낌이 있잖아요. 잘 추는 거는 모르겠는데 네. 선생님들께서 이제 지적을 해주시면은 그거를 바로바로 수용을 할 수 있었어요. 그렇군요. 지적을 했던 거를 바로 바꾸거나 좀 단기간 안에 고칠 바로 이렇게 내가 습득을 하는 거군요. 네. 그럼 혹시 아이돌 중에 춤을 잘 추는 분은 있어요? 그냥 내가 봤었을 때 이게 댄스라는 하나의 장르로 봤었을 때. 저는 일단 여자 가수분들 중에서는 슬기님, 레드벨벳 슬기. 네, 너무 춤선이 너무 깔끔하고 예뻐요? 네, 예뻐요. 그냥 예뻐요. 아니 그러니까 저 같은 비전공자들이 보기에는 다 잘 추는 걸 보이지만 조금 이렇게 전공을 했거나 댄스를 춤추는 분들은 나름 이렇게 보는 눈들이 조금 더 생길 수 있는 거죠. 네. 맞죠? 선이 일단 예쁘면은 좀 더 잘 쳐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것도 있어요. 화면에 보이는 거랑 실제로 보는 거랑 달라요. 확실히 네. 실제가 더 압도하는 거예요? 네. 실제가 에너지가 더 많이 느껴지고 더 잘 보이고. 그러니까 그게 화면에까지 뚫고 나온 거는 진짜 저 사람의 진짜 이 시청자들이나 이 TV를 보는 사람들의 눈을 다 사로잡은 거예요. 네, 진짜 찢었다라는 말밖에 안 나오는 좀. 진짜 찢으신 거예요, 그분은. 그럼 현재는 좋아하는 일, 뭐 과거에는 이렇게 무용이라든지 이렇게 댄스가 있었다면. 저는 지금은 그림 그리는 거를 취미로 좀 많이 하고 있어서. 그래요? 네. 제가 좀 그림을 그리거든요. 진짜요? 네, 왜냐면 저는 청취자분들 선물도 많이 드리고 예전에 그 봉사를 했어요. 어떤 봉사요? 그러니까 어린 애들 있잖아요. 네. 애들한테 그 사진이랑 그림 선물. 음악 학원이라든지 아니면 미술 학원이라든지 이런 작은 학원들 있잖아요. 네. 뭐 15명, 10명 네. 이런 학원들 가서 제가 사진을 찍어 주겠다. 무료로. 그리고 그 친구들한테 마지막에 이렇게 선물을 주고 왔어요. 좋다. 그래서 그때 뭐 저도 즐겁게 했었죠. 왜냐하면 어린 애들을 만나는 것도 즐겁고 그 그림을 그리면서 예를 들면 제가 그때 인기가 있었던 그림이 그 삼둥이 캐릭터. 지금 많이 자란 대한민국 만사의 애들 있잖아요. 애기들. 그 애들 그려서 보여주면 애들이 되게 좋아했어요. 진짜. 네. 잘 그리세요, 그림? 잘 그리죠. 진짜요? 저는 잘은 못 그리고 그래서 잘 그리니까 잘하는 그래서 전 어때요? 추상화를 많이 그리는 편이라서. 그럼 그림에 빠지게 된 이유가 뭐예요? 원래 어렸을 때부터 그림 그리는 걸 되게 좋아했어서 막 교과서에 보면은 그러면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실력은 있겠네요. 아니에요? 낙서 수준이에요. 그래요? 네, 그냥 끄적끄적거리는 정도? 약간 되게 단순화 시켜서 뭔가를 그리는 걸 되게 좋아해가지고 그러다가 이제 성인이 되고 내가 돈을 버니까 한번 이것저것 제대로 해봐야겠다. 장비를 갖춰서 한번 해볼까 해서 시작한 지는 얼마 안 됐는데 이제 막 복잡한 생각이 들거나 스트레스 받거나 아니면 잠 안 올 때 그때 집중하게 되잖아요. 네. 저도 그런 거였어요. 그때 딱 그리니까 아무 생각도 안 나고 되게 좋더라고요. 맞아요. 그림이라는 게 제가 방송에서도 얘기 많이 했었는데 한번 하게 되면 40분 1시간을 그 자리에 앉아서 맞아요. 뭔가 그리는 사람은 그걸 완성시키려는 목적이 있는 거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좀 그게 집중력이 높아지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도 주변에 고마웠던 분들한테 선물로도 드리고. 어때요? 주변 그런 나는 스스로 겸손해져서 못 그린다 하지만 주변 반응이 있을 거예요. 반응은 뭐 나쁘지 않았습니다. 끝에는 결론은 그러니까 그래도 주변 사람들한테 인정받는다. 이런 거군요. 그럼 제가 이따가 확인해 드릴게요. 네,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서 나만의 이렇게 시간을 쌓아가거나 아니면 하는 게 있으니까 지금 우리한테 이렇게 편하게 얘기하신 게 아닐까 싶네요. 네, 맞아요. 그럼 전시회나 이런 거 간 적은 없어요? 혹시 뭐 그림 그리는 거니까 요즘에는 또 전시회도 잘 돼 있잖아요. 전시회를 막 어렸을 때부터 뭐가 계속 짜여진 스케줄대로 움직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없군요. 네, 시간적인 여유가 최근에서야 좀 많이 생긴 편이어서. 그러면 어때요? 이렇게 공연을 보러 가는 거랑 전시를 보러 가는 거는 좀 다르잖아요. 네. 하나는
정적인 거고 하나는 액티브한 거를 우리가 볼 수 있잖아. 어떤 걸 더 보러 가실 것 같아? 시간에 여유가 생긴다면. 저는 공연이요. 공연. 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의 공연을 보면서 거기서 또 얻는 에너지가 네. 또 다른 거군요. 네. 뭐 사진관이나 전시회를 가면은 제가 그거에 대해서 계속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네네. 이게 답이 있는 게 아닌, 뭐 두 분야 다 답이 있는 건 아니지만 그 생각하는 시간이 좋으면서도 저는 조금 답답한 거예요. 다이렉트로 뭔가 딱 꽂혀야 되는데 계속 그 해석을 거리가 조금 있군요. 아직까지. 네, 아직까지는. 근데 공연이라는 건 내가 어느 정도 쌓아온 그런 분야이기 때문에 조금은 이렇게 즉흥적으로 네. 보면서 그 기분을 알 수 있구나. 네. 저 사람이 어떻게 했는지. 에너지가 바로바로 이렇게 전달이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 전시회 같은 경우는 살짝 조금 힘들다. 네, 알겠어요. 그럼 혹시 이렇게 루틴이 깨졌을 때가 있을 수 있잖아요, 우리가. 네. 그랬을 때는 어떨 것 같아요? 진짜 나는 루틴이 없기 때문에 깨져도 상관없는 거예요. 아니, 그렇다고 아예 없진 않는데요. 이제 그래도 하루에 뭐 이걸 해야겠다, 이거 해야겠다 계획은 세워요. 네, 근데 예를 들면 무용을 해야 되는데 뭐 네. 일주일 동안 내가 못하는 적이 있었다. 원래는 네. 뭐 하루에 5시간 뭐 이렇게 하는 건데 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 못했나 보다 하면서 그냥 그래도 내가 내 마음적으로 그렇게 꽉 잡혀 있는 건 아니군요. 네. 오히려 지금의 여유가 생겼으니까 네. 다음에 할 수 있을 때 더 잘해야겠다 이런 네. 마음이군요. 근데 네. 사람들마다 진짜 이건 다르잖아요. 네. 루틴이 깨지면 진짜 맞아요. 스트레스를 받거나 못하면 막 이렇게 주변에 이렇게 예민해지는 사람도 있으니까. 저는 어릴 때는 이 루틴이라는 게 깨지면 조금은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그게 뭐였냐면 사람을 만나러 갈 때도 저는 루틴이 생기거든요. 어떡해요? 어떻게 해요? 이거 사람들마다 다른 건데 네. 오늘 같은 경우를 들게요. 방송을 오잖아요. 네. 방송을 오면 일단 대본을 일단 한번 보고 네. 저도 유진님이라는 분을 만나야기 때문에 유진님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뭔가 알아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사전 통화를 하긴 했지만 기본적인 정보를 조금 더 알고 온다거나 뭐 인스타가 있으시니까 인스타를 좀 더 보고 온다거나 네. 아니면 이 질문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편안하게 해야 될지 생각을 하는 거고 시간도 저는 차를 타고 오기 때문에 딱 일 끝나고 딱 출발하는 시간과 여기 도착하는 시간에 맞아야 돼요. 근데 오늘 좀 늦었잖아요. 네. 오다가 옆 차로에서 사고가 났어요. 제가 이렇게 가고 있는데 뭔가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근데 제 차는 혹시 사고가 나면 제가 충격이 있으니까 아는데 사고가 났지 했는데 이 옆 차선에 사고가 났더라고요. 그래서 좀 퇴근 시간에 막혀서 늦었는데 그럴 때 이제 저는 조금은 뭔가 머릿속으로 여러 가지를 계획하거든요. 유진님한테 연락을 할까 말까 늦게 도착할 것 같은데 죄송하다고 들어갈까 여러 가지의 그 경우의 수가 루틴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막 차를 타고 오니까 일단 잘 주차해서 유진님을 먼저 도착했을 수도 있고 혹시 나보다 늦을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런 루틴들이 있는 거죠. 근데 제가 왜 자꾸 이런 생각을 하게 되냐면 방송이나 뭔가를 꾸준히 오래 하게 되면 그게 깨졌었을 때 심리적으로 달라지는 걸 많이 느끼는데 그게 나한테 손해가 많이 올 때가 있잖아요. 그쵸. 경제적인 무언가가 안 됐었을 때. 그렇기 때문에 경우의 수라든지 아니면 이런 불가피한 상황들을 다 생각을 해둬야 돼요. 그래서 대비하지 않으면 진짜 무슨 일이 생겼었을 때 그게 나한테 큰일로 다가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제가 유진님한테 늦은 사소한 것들이지만 예를 들면 진짜 내가 뭔가 차 때문에 못 왔거나 이랬었을 때 더 늦었을 때는 분명히 거기에 대한 대비가 있어야 되고 전에 그러니까 방송하다가 2시간을 녹음했었어요. 네. 근데 이 2시간이 날아간 적이 있어요. 근데 이건 진짜 오래된 일이에요. 네. 우리 잘 되고 있는 거예요? 잘 되고 있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최근에 그런 일이 없었으니까. 근데 그런 상황들이 생기고 나니까 나도 모르게끔 그런 경험이 생기고 친구를 만나는 것도 하나의 장소에서 만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뭐 서울역에서 만날 때도 있고 강남역에서 만날 때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끔 그 앞에 조금의 무언가를 만들어 놓는 거죠. 근데 이걸 루틴이라 부를 건지 뭐 계획이라 부를 건지 아니면 경우의 수라고 부를 건지 사람들마다 다르겠지만 저는 그런 루틴이 있는 거고 그게 하나가 어긋났었을 때 나도 모르게끔 뭔가 다른 호르몬이 나와서
나의 머리를 땅 치는 거죠. 근데 요즘에는 뭐 그렇게 신경을 쓰지는 않고 이거는 이렇게 유연하게 풀어가야겠지. 이런 부분들이 많죠. 지금 뭐 2시간 녹음 안 됐잖아요. 혹시 안 된다면 네. 지금 보고 계시는데 안 된다면 네. 그러면 유진님 다음에 한 번 더 불러서 또 얘기 담고 오늘은 제가 사과를 다 하겠죠. 그래서 제가 실수가 아닐 거예요. 아마. 근데 걱정하지 마세요. 되고 있나요, 저기? 네, 그런 경우들을 좀 봤었던 것 같고 그런 슬럼프 같은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 이게 뭐 루틴이나 네. 다른 거. 네. 아니면 징크스 이런 건 혹시 겪은 적 있을까요? 징크스는 지금은 딱히 없는데 어렸을 때 이제 무용 콩쿨이나 공연 같은 거 하면은 그 발목에 묶는 토슈즈 끈이 있거든요. 네네네. 그거를 피 안 통할 정도로 꽉 묶어요. 그거를 꽉 묶어서 내가 이렇게 뭐 마음을 잡는 것처럼. 네, 약간 심리적인 안정감이 저는 꽉 묶는 거에서 오더라고요. 뭔가 그래야지 실수 안 할 것 같고. 그래 실수를 덜 하거나 네, 내가 실수를 해도 다시 멘토를 잡고 하는 거군요. 다치지 않을 것 같고 왠지 꽉 묶여 있으면. 그래서 항상 끈다고 토슈즈 끈을 풀면은 이제 자국이 생기는데 나도 모르게 이렇게 자국이 딱 생겨 있는군요. 네, 근데 그게 너무 꽉 묶어서 시간이 지나도 쉽게 안 사라져요. 그러니까 내가 피가 안 통할 정도로 묶어 놓는 거네요. 네. 나의 뭐랄까 의지를 거기다가 다 담은 거라고 할 수 있는 거네요. 네. 왜냐하면 예술을 하는 사람들이나 이렇게 스포츠를 하는 사람들 그런 게 있잖아요. 네, 맞아요. 운동하는 사람들이 뭐 운동하기 전에 뭐 손톱을 안 깎는다거나 아니면 검은 차만 봐야 된다, 뭐 아니면 노란색 차만 봐야 된다, 네. 뭐 이런 거 운전 선수들이 얘기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런 게 아마 징크스지 않을까. 네. 또 하나 있어요. 지금 손톱 얘기 말씀하셔서 생각난 건데 제가 손이 키에 비해 손발이 되게 작아요. 작군요. 네, 그래서 근데 저도 작아요. 볼래요? 오! 저도 작죠, 되게. 오! 저랑 별 차이 안 나네요. 그러니까 작은 거죠. 그래서 공연을 할 때 이거는 지금도 그러는 네. 건데 손톱을 좀 최대한 길러요. 오히려 길리는 친구. 근데 네. 작은 편이에요. 왜냐면 저는 작다는 얘기 진짜 많이 들었는데 저랑 똑같더라고. 엄청 작아요. 진짜 작아요. 그런 게 경험하면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네요. 그렇죠. 맞죠. 네. 저도 이게 어릴 때는 징크스가 없다가 뭔가 실수를 하거나 내가 안 좋은 거를 겪을 것 같은 불안함에 그 징크스를 만들었던 게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긴장되는 곳에 가면 뭐랄까 갑자기 땀이 난다 하거나 아니면 나도 모르게 조금 뭐 말을 좀 더듬게 되거나 그쵸. 그런 것들이 많을 수 있고 지금은 오히려 그런 것들이 사라진 게 진짜 경험을 많이 하면서 느꼈던 거는 내가 한 해 동안 긴장해야 될 일들이 줄어든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또 이제 게스트분들을 되게 많이 만나니까 오히려 이렇게 게스트분들이 와도 조금 편안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건데 처음에는 저도 새로운 사람을 만나야 되는데 그쵸. 그게 대하는 게 나는 편하게 생각해도 이제 상대는 좀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뭐 여기 지금 앉아있던 시간들이 7년 8년 되니까 저도 유진님이랑 처음에는 좀 어색했지만 시간이 가면서 풀리잖아요. 네.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그럼 이거 좀 얘기해볼까요? 네. 계획적인 사람과 비계획적인 사람. 네. 어떻게 보면 저는 계획적인 사람. 네. 유진님은 비계획적인 사람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우리가 그냥 네, 딱 그 사람에 속하진 않겠지만 네. 뭐가 다를 것 같아요? 친구를 예를 들어봐요. 그러니까 친구 중에 좀 계획적인 친구가 있으면 뭐 이런 것들은 좀 보인다. 이제 제 친구 중에 굉장히 극 제이인 친구가 있는데 네네. 이제 어디를 간다. 뭐 오늘 약속을 몇 월 며칠 날 어디서 만날 건지 딱 약속을 잡아요. 그러면 그 친구는 본인이 머릿속에 이미 다 정리를 해놓은 상태에서 어디에 갈 건지 뭘 먹을 건지를 검색을 해놔요. 저랑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저는 그렇지 않거든요. 제가 그래서 친구들 톡방에다가 올려줘요. 맞아요. 계속 나는 찾아보고 있는데 계속 올라오더라고요. 근데 아까 회의 시간에 유진님이 이런 친구가 너무 좋다고. 맞아요. 너무 편해요. 내 곁에 계속 있어줘요. 그대. 왜냐면 제의를 가진 성향의 친구들은 아마 약속을 딱 정하고 나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맛집이 뭐가 있을까. 뭐 홍대에서 만나면 홍대 맛집을 다 검색해서 맞아요. 내가 여기 다 알려주고 같이 가는 상대가 고르면 여기 선택해야지. 맞아요. 그러면 또 메뉴가 뭐 있지. 맞아요. 가서 바로 주문할 수 있게 만들어야지. 맞아요. 머릿속에 다 들어있을 거예요. 맞아요. 그것도 있어요. 딱 처음에 정할 때 한식, 양식, 중식, 일식
골라봐. 저보다 조금 더 저희에 가까운 친구인가 보네. 왜냐면 또 조금 더 계획적이거나 조금 더 디테일한 부분까지 하고. 그래서 이 계획적인 사람과 비계획적인 사람이 사고하는 방식은 다른데, 근데 저는 중요한 게 이 사고만 다를 뿐 같이 가는 목표는 똑같을 것 같아요. 그쵸. 이게 맛있는 거고 뭐로 간다. 아니면 그쵸. 여행을 간다. 아니면 공연을 보러 간다. 공연을 보러 가는 거는 두 개 다 즐거움을 보러 가거나 네. 아니면 새로운 걸 느끼러 가는 거고.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고의 차이를 우리가 조금 더 이해하면 좋지 않을까. 네. 근데 누군가는 이걸 너무 다르다고 하잖아요. 너 왜 계획 안 하고 왔어? 맞아. 그거 가지고 너무 뭐라 그러지 마요. 나는 계획하고 간 거란 말이에요. 많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저는 다르지 않다고 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전에는 이게 보였거든요. 이 친구가 계획을 안 했다라는 걸. 나만 뭔가를 하고 있다고 느꼈지만 이 친구는 또 다른 무언가를 보고 있겠구나. 그래서 누가 더 좋다 이런 거는 뭐 각 상대마다 다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안 그러신 분들도 있으니까요. 그럼 내가 도전해보고 싶은 루틴이 있을까요? 혹시 이런 거는 계획을 만들거나 아니면 루틴을 좀 만들어 둬야겠다. 나중이라도. 저는 건강한 삶 사는 것을. 지금 진짜 어린 나이인데 건강을 얘기하길래 왜 그런 생각을 했어? 일단은 식습관을 제일 먼저 바꿔보고 싶고요. 식습관. 네, 왜냐면은 제가 어렸을 때부터 다이어트 같은 걸 많이 해왔어서 식단 관리를 좀 많이 한 거네요. 네, 지금도 하고 있기는 한데 그거를 조금 더 건강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막 생으로 굽는 거 말고. 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 내가 그 신체를 유지해야 되는데 네. 거기에 드는 뭐 칼로리라든지 이런 뭔가 있잖아요. 원래 네. 밥을 먹거나 우리가 먹는 것들이. 네. 근데 그걸 건강하게 만들어야 내가 조금 더 오래 유지할 수 있고 그걸 먹어야 하루 동안 내가 좋은 열량을 통해서 쓸 수 있는 거죠. 맞아요. 그러면 제가 돼야 되네요. 근데 그럴 수 없을 거예요. 그냥 지금도 좋아요. 근데 요즘에는 피인 사람들이 제의가 될 필요가 없는 게 네. 인터넷이나 그런 데 찾아보면 딱 식단이나 이런 것들을 잘 정리해 두는 사람이 있거나 네, 맞아요. 그거를 신청하면 이렇게 보내주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직장인분들은 아침마다 이렇게 배달이 와요. 아침에 샐러드, 뭐 저녁에도 이런 샐러드라든지 이런 식단이 돼 있는 거를 좋다. 받아서 사는 사람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걸 잘 찾는 게 피의 이제 할 일이죠. 나는 피가 제일 못하는 거. 네, 제일 못하니까 찾아서 이런 좋은 서비스가 있네 하면서 일단 그걸부터 아는 것 자체가 이미 계획된 거지 않을까. 네. 이런 게 있으니까. 저는 루틴 하니까 생각나는 게 다시 도전을 해야 된다면 제가 대학교 때 짧게 6개월인가 10개월 정도 그때 보컬 수업을 들었어요. 네. 그래서 방송에서도 짧게 얘기했었는데 그 루틴을 다시 만들고 싶어요. 왜냐하면 지금 3년 동안 제가 코인 노래방이랑 노래방을 안 갔거든요. 네. 코로나에서 안 간 것도 있지만 이게 어느 순간 안 가게 되면 진짜 안 가. 어떻게 그러지? 사람들마다 다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멀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이랑 갑자기 뭐 나이가 좀 있어서 코인 노래방 안 가는 건지 코인 노래방 가자고 얘기하기도 좀 그런 거였고 근데 이 수업을 받는다는 거 그런 거잖아요. 가서 무언가를 하면서 계속 내가 목소리도 사용하고 네. 아니면 그 선생님이 나한테 알려주잖아요. 네. 그럼 그런 걸 좀 만들어 보고 싶어요. 예를 들면 아까 현대 무용을 하면서 네. 댄스를 배우고 싶거나 K-팝 댄스를 배우고 싶은 그런 거랑 좀 뭐 비슷한 거지 않을까. 춤은 어떤 게 뭐 더 재밌어요? 그럼 저는 K-팝이요. 그럼 아이돌이 추는 게 그래도 이런 제일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아이돌 곡 뭐 이런 게 있을까요? 그런 거는 딱히 없는데 저 약간 파워풀한 오히려 거를 파워풀한 좋아해요. 거? 네. 약간 이렇게 귀엽거나 뭐 이렇게 상큼발랄한 거보다 네. 약간 각지고 딱 분무가 있는 거군요. 네, 그래서 남자 아이돌분들 춤도 많이 연습했었고 좋아해요. 우리 방송에 아이돌 분 한 분 왔었어요. 누구요? 밝히지 않을게요. 그분이 지금 아이돌은 아닌데 아이돌 활동을 하셨다가 지금은 전향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뭐 애청자분들 중에서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저는 여기서 대화했으니까 뭐 방송 끝나고 알려드릴게요. 네. 그러면 마지막 질문은요.
이색 질문인데 연인이 나와 전혀 다른 루틴을 가지고 있다. 어떨 것 같아요? 혹시 네. 뭐 연인 중에 다른 루틴 가졌던 분 있었을까? 네, 있었어요. 있었어요? 네. 저는 그냥 그걸 존중을 해줬죠. 이해를 해줬고요? 네. 그 상대도 그럼 이해를 해줘요? 그분은 이해를 해주지 못했습니다. 그게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나는 아침에 일어나는데 그 사람은 늦게 일어나거나 나는 늦게 자는데 그 사람은 일찍 자거나 이거는 루틴이 다른 걸 할 수 있잖아 우리가. 네. 그리고 나는 밥을 뭐 점심시간에 먹어야 되는데 네. 그 사람은 오후 늦게 먹거나 아니면 아점을 먹어도 상관없거나 이런 것도 다른 거잖아요. 네. 근데 그런 거는 맞춰줄 수 있어요. 그런 거 맞춰줄 수 네. 있어요? 서로... 못 맞춰주는 건 뭐예요? 루틴 중에서. 못 맞춰주는 건 아니고 조금 이것까지 이렇게 나한테 얘기를 한다고 했었던 게 그 상대방 그분은 진짜 밖에 나갔다가 집에 들어오시면 바로 옷을 벗고 바로 화장실에 들어가서 바로 씻어요. 그러니까 일단 밖에서 이 묻은 먼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카톡을 하다 보면 나 집 왔어 씻고 올게 그럼 진짜 바로 씻으러 들어가는 거야. 그런 거군요. 근데 저는 그게 아니거든요. 사람마다 다른 거죠. 그거는 진짜. 밖에 나갔다 왔으면 조금 휴식을 취해야 이제 씻을 힘이 나는 타입이어가지고. 아니, 그냥 조금 귀찮다고 해요. 아니에요. 귀찮은 거 절대 아니. 근데 여성분들은 아마 이해하실 거예요. 공감하실 거예요. 왜냐면은 이게 씻는 게 과정이 달라요. 근데 그런 건 있을 거예요. 이게 전에 방송에서 나왔었는데 머리부터 씻는지 뭐 이렇게 상체부터 씻는지 이빨부터 닦는지 이게 다 다르대요. 그러니까 그걸 떠나서 일단 여성분들은 메이크업을 하고 있으니까 그걸 지워야 되고 그거를 그냥 지우느냐 오일로 지우고 폼 클렌징으로 한 번 더 지우고 그러니까 그런 과정들이 남성분들에 비해서는 몇 많죠. 개가 과정이 더 있는 추가가 거고 되니까 또 다 세안을 하고 나서도 화장품을 바르는 것도 맞아요. 많잖아요. 남자는 로션 스킨인데 여성분들은 어떻게 보면 그 외에 크림이라든지 그쵸, 또 다른 바르는 게 있으니까 팩도 해야 에센스도 되고 있고 팩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그래서 절대 게으른 게 아니고 귀찮은 게 아니고 에너지를 충전해. 저도 알아요. 아니. 자꾸 내가 구차해지는 것 같은데. 아니요. 저도 알고 있지만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하니까 얘기해주고 싶었던 거고. 네. 저는 이게 연인이 나와 전혀 다른 루틴을 가졌다면 물어봤던 게 지금 연애를 하면서도 사람들은 나도 모르게끔 그 루틴을 맞춰달라는 경향이 되게 많아요. 아까 말한 것처럼 잠자는 거, 아니면 연락하는 텀도 그런 거잖아요. 네. 어떤 사람은 연락하는 텀이 친구든 가족이든 그냥 내가 이렇게 될 수 있을 때 연락하지만 연애를 할 때 1시간 내에 해줘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우리가 그걸 루틴이라고 부를 수는 없지만 그 사람의 하나의 성향인 거잖아요. 네. 그런 것도 있고 데이트할 때도 누군가는 1시간 전부터 계속 연락 오는 사람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게 아니거든요. 그냥 그 도착하는 시간에 맞춰서 예를 들면 7시에 만나자 그러면 뭐 6시 50분에 연락이 되면 돼요. 6시 50분에 연락이 안 되면 당연히 전화를 해보거나 뭐 하면 되는 건데 어떤 사람은 1시간 전부터 카톡을 계속 하거나 하는 거고 먹는 것도 그런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진짜 뭐 아까 말한 것처럼 아침 저녁 아니면 저도 원래 야식을 안 먹거든요. 잘 안 먹어요. 저번에 방송에서도 1년에 한 10시 이후에 먹은 게 한 3번 정도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진짜요? 놀랐는데 어느 순간 안 먹게 됐어요. 왜냐하면 아침에 일어나면 막 더부룩하니까. 예전에는 먹었죠. 근데 이게 다를 거 아니에요. 연애할 때는 갑자기 여자친구가 야식 먹으러 가자 그러는데 나 진짜 안 먹는데. 그럼 진짜 하나도 안 드세요? 아니 먹죠. 연애할 때는 먹어요.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루틴을 가지는 사람들이나 자기 계획적인 사람들 중에는 안 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많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연애하면서 조금의 이렇게 서로의 다른 점을 이해해 줄 수도 있지만 다르다고 뭐라 하거나 싸우기도 하고 하는 게 아닐까 싶어서 물어봤던 것 같아요. 오늘 이렇게 1시간 넘게 방송을 좀 했는데 유진님은 어떠셨어요? 일단 너무 재밌었어요. 왜냐면 수다를 떤 기분이거든요. 지금.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라든지 아니면 내가 청취자분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를 많이 한 거죠. 네. 저도 유진님 오셔서 유쾌하게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네. 아니 근데 이건 있어요. 제가 통화를 했었을 때는 이런 유쾌한 느낌까지는 아니었거든요. 뭐랄까 실제로 만나 뵈니까 조금 더 이렇게 방송에서
좀 밝은 에너지와 네. 아니면 즐거운 에너지를 이 목소리를 통해서 애청자와 청취자분들에게 네. 전해주셨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감사합니다. 그럼 유현님이 우리 인스타와 이메일 한번 소개해주세요. 방송 이외의 인스타 사이사이POD와 이메일 사이사이POD@gmail.com으로 소통해요. 좋아요와 구독은 우리 방송에 큰 힘이 됩니다. 팟빵 어플로 댓글과 방송 후기 많이 남겨주세요. 긴 이야기는 메일로 기다릴게요. 다음 토크는 언어 유희,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입니다. 그리고 특별한 게스트분이 오시니까 많이 들어주시고 오늘 방송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사이 더 가까워져요. 안녕.